안녕하세요. 예, 샬롬.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저는 서중현이라고 하고요. 뭐 이것저것 하는데 열심히 할게요. 제가 오랫동안 그 청소년들을 만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 학부모님들도 상담을 하기를 원하고 애들도 상담을 하기 원하는데 나는 사람이 하나고 그 아이들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치료사들이나 상담가들도 교육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고 또 툴이 없었어요. 예를 들자면 비행 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심리치료 도구나 이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해보자. 그런 선한 의도에서 시작돼서 선하게 쓰여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소장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소장입니다. 몇 명이다라기보다는 시간으로 그걸 시수로 계산을 많이 해요. 일반적인 거 말고 뭐 특별한 아픔이 있는 청소년들 2,000시간 되는 것 같아요. 특수한 케이스 2,000시간 정도 되는 것 같고 아니면 뭐 정신병원을 퇴원한 청소년이거나 아니면 입원 중인 청소년이거나 아니면 뭐 소년원을 갔다 왔거나 뭐 이런 종류의 조금 더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아이들을 한 2,00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힙합의 가장 강점은 자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랩 음악의 주요 주제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자기 표현력을 발달시킬 수가 있어요. 랩을 이용하면 치료적인 측면을. 자기 표현이라는 것은 정의가 그래요. 학적인 정의가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하는 느낌, 그러니까 날 기분 나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좋은 자기 표현력이라고 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이를테면 자기 표현력에는 세 가지 하위 요건이 있어요. 하위 요소가 있는데 언어적 자기 표현력, 음성적 자기 표현력, 비언어적 자기 표현력. 먼저 언어적 자기 표현력부터 한번 보죠. 자, 애들은 SNS나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또래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언어적인 자기 표현력이 좀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내가 만약에 수업을 듣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언어적 자기 표현력이 낮은 애들은 이렇게 합니다. 저기요 제가 오줌 이렇게 한단 말이야. 문법이 거의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랩 가사를 쓰면 가사죠? 쓰면 언어적인 게 훈련이 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냥 언어 문법 공부를 해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랩 가사를 쓸 때는 충분히 관심도가 있는 것이고 랩에서는 그리고 음성적 자기 표현력은 이런 거야. 내가 상당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책으로 볼 때는 멋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공개 강연을 해서 찾아갔어요. 한 200명이 모여 있었어.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이게 바로 음성적 자기 표현력이에요. 비언어적 자기 표현력은 뭐냐? 말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태도랑 옷 입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만약에 오늘 제가 랩 음악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볼 사람들을 우리가 제작을 할 때 이게 10대, 20대 꿈을 가져야 하는 나이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는 이게 비언어적인 표현이 안 된다 이 말이야. 랩에는 비트가 되게 중요한데 그 비트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인 소통이에요. 네가 이 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트를 고를 거야?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너가 너의 주장을 상대에게 하기 위해선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 말을 하게 되는지를 연구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기 표현력이 높아지면 뭐가 좋으냐? 대인관계 능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대인관계 능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연구를 할 때 처음 썼던 그 논문이 소년원 퇴원생들의 자기 표현력이었어요. 근데 소년원 퇴원생들이 왜 이게 중요한 과제였냐면 얘네들이 재사회화가 어려워. 재범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사회화가 안 되는 게 무슨 말이냐? 회사나 어디 가서 사회생활이 안 돼요. 잘 안 돼. 왜냐?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지거든. 그럼 왜 그러느냐? 자기가 자기 또래나 자기 사회에 수용되는 경험이 굉장히 적어요. 그 수용되는 경험이 적으면 사람은 결핍 동기화라는 게 돼요. 이 결핍 동기화라는 게 뭐냐면은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자라는 걸 갖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SNS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중국 부자가 뭐 이렇게 샴페인 같은 거를 막 뿌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4천만 원짜리 샴페인이야 이렇게 뿌려. 그럼 댓글이 달려요.
아, 저 사람은 돈은 많은데 관심은 부족한가 봐. 그 관심이 그 사람의 결핍이죠. 그러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핍 동기화가 되어가면 사회화는 떨어져요. 근데 성장 동기화가 된 애들은 물론 성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애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내 주장이 내 또래와 내 사회에 수용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성장 동기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의, 청년들의 자기 표현력을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도파민도 긍정심리학이고 뭐고 많이 하지만 가장 주된 것은 아이들의 자기 표현력을 랩으로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 그런 논의가 있는 곳이에요. 수원이라고 있었어요. 수원이 본명 아니지, 이제 과수원이다. 그래서 걔 수원이라고 가명을 쓰는데, 이 수원이는 말을 안 해요. 목소리가 기어들어가. 그 얘네 엄마가 얘를 데리고 왔을 때 꿈이 있었어. 얘는 밥을 먹으러 가면 콜라 한 잔을 주문을 못 한다는 거야.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와갖고 랩을 하니까 What's up? 막 이러면서 막 랩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랩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랩 음악 치료를 배워서 그 실시하면 모든 아이들이 변화가 되냐? 아니에요. 제가 성공 사례를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랩을 좋아하는 애들이 왔을 뿐이야. 근데 랩 음악 치료의 강점은 랩을 싫어하는 애들을 찾기가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랩 음악 치료는 굉장히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음악 치료에서 곽광을 받는 어떤 도구로 자리매김이 되어가고 있는데, 뭐 이제 한국에서는 뭐 유일하게 제가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자, 만약에 어떤 아이가 반에서 맨날 꼴등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맨날 너는 공부를 못해 그런 거야. 근데 한 달은 누가 공부를 해보재. 한 달 공부를 했어. 10등이 올라간 거야. 10등 올라가는 게 1등은 아니죠. 그렇지만 애는 가능성을 봤어. 쟤네들이 얘기한 게 틀리네. 내가 공부를 하면 되긴 되네. 뭔가 되네? 저는 그게 바로 회복이라고 봐요. 1등이 되는 건 회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보상은 가능성을 보게 해주는 거죠. 할 수 있잖아 라거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너는 너의 강점이 있다 라거나,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우리한테 오면 애가 변해요. 만약에 그렇게 변하는 것이 치료라면 우리는 심리치료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일단 첫 번째, 많은 분들 질문 받은 거, 그거 있으면 취업되나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저 교육 시간 10시간이에요. 이거 실기 필기 다 해서 10시간짜리 교육을 듣고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얘기한다면 제가 사기꾼이죠. 이미 치료 일을 하고 있는 상담사거나, 아니면 내가 미술치료사인데 청소년을 만날 도구가 필요해, 아니면 내가 상담사인데 필요해, 아니면 내가 학교 교사인데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내가 교회 학교 교사인데 애들을 좀 이해해야 돼. 아니면 뭐 이럴 수 있죠. 내가 음악 교사인데 좀 치료적인 기능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내 가해 일을 하는데 부모들한테 내가 이런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애들을 보내기 좀 더 마음이 놓여야 할 것 같아. 래퍼들은 랩 레슨을 많이 해요. 근데 부모들이 래퍼들에게 랩 레슨을 보낼 때 고민이 뭐냐? 갔다가 술 담배 배울까 봐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럴 때 래퍼가 저는 심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랩 음악 심리 지도사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말 유능하신 소장님께서, 랩에 대해서 소양이 엄청난 소장님께서 음악 치료 논문을 쓰신 후에 만든 거예요. 요걸 제가 배웠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자녀분들 제가 교육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자, 그래서 이 영상에서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 이거 하나만으로 취업하기를 원한다. 그냥 그런 태도를 갖게 되신다면 조만간 굶게 되실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제가 예전에는 뭐 힙합 음악을 만들어서 선교를 하다가 목사가 되고 여러 나라의 7, 8개국의 언어로 성경을 랩으로 암송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일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뭐 한국에서 랩으로 이렇게 무대에 서고 하는 일들이나 PD 일은 후배들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그 일들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나이와 내 직분에 맞게, 성경 교사라는 목사의 직분에 맞게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선교 현장에서 성경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 랩 음악 심리 지도사 이 부분도 동남아시아권 청년들도 CCC랑 많이 제가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제가 자격을 발급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과정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치료사들을 양성하는 건 문제가 없고요.
근데 뭐 또 제가 1년에 2차례 정도 한국에 와서 치료사들도 만나고 또 청소년들 설교도 만나고 하니까 글쎄요, 그 미래형 선교사다 이런 느낌일까요? 그렇죠? 열방감성이라는 이 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걸 머리로 아는 걸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적으로 산다는 걸 의미해야 되는데 야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예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배는 예수님의 그 빨간 보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다시 한번 기념하는,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열정을,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을 다시 한번 품는 그런 시간인데, 가만 보면 요즘은 예배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인스타 감성이 너무 젖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운완처럼 예배완 같은 느낌인 거야. 자, 열방부터 설명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방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영혼이 우리에겐 열방이에요. 그럼 열방 감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어떤 이에게 도발되는 나의 선교사적 감수성인 거지.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것은 목사로 살던 한 사람이 갑자기 행정적인 파송을 받으면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너 예수를 믿냐라고 했을 때 믿어라고 얘기하면 그 말 자체가 난 선교사라는 고백이에요. 왜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전하겠다는 거거든. 예수를 믿어요. 혼자만 갖고 있을게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주일날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요. 이건 좀 이상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야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적혀진 책이에요. 최근에 제가 좀 생각해 본 게 있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나를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나는 어린 시절의 나에게 많이 도움을 받아요. 그때 나는 지금의 나를 많이 믿었어요. 너는 자라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거고, 넘어졌어도 일어날 거고, 넌 잘할 거야. 넌 멋있으니까. 넌 섹시해. 막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지냈던 제 모습을 많이 떠올렸어요. 그 내가 지금 쓰러진 상태로 계속 있으면 25년, 30년 전에 걔한테 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아이가 나를 그렇게 믿어줬는데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방송을 만약에 청소년들이 본다면 나중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 작게 꿈을 꾸고 지금 자기 자신을 작게 보면 나중에 자신을 일으켜줄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결국에 내가 살아온 그 궤적과 흔적이 나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더 미래의 나를 응원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지금 뭐를 이루려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난 솔직히 청소년들이 지금 뭘 이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학부모들은 내가 하는 말 겁나 싫어하더라고. 나는 좀 그냥 놀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한 얘기는 제 개인의 소견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누군가는 꼭 기억해야 되는 얘기를 오늘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작은 인간이지만 또 다른 작은 누군가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살자. 그게 이 방송의 모토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맞아요? 감동적인데.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 네.